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벌써 평일에 반이 지났는데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의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전날 대비 14%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이죠.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26일 18시 기준 비트코인의 글로벌 평균 시세는 7,139.54달러로 시가총액은 1,291억 7,66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6억 9,971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14.6%를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주요 거래소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는 대규모 이체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계좌로 177억 원 규모가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계좌로 177억 원 규모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대규모 이체 소식의 경우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세계 최대의 호텔 예약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트래발라인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용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네, 바로 트래발라가 이 트래발라와 부킹닷컴의 대규모 암호화폐 결제 수용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유즈 케이스가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길만한 소식이죠.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래발라와 부킹닷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200만 건 이상 호텔 예약을 20개 이상의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로 숙박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행 플랫폼이죠. 트래발라는 대형 숙박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과의 제휴를 통해서 230여 개국의 숙소에서 암호화폐 결제에 의한 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미 부킹닷컴에 게재된 숙박시설이 플랫폼에 통합되어 전 세계 중 9만 곳의 목적지에 있는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플랫폼에 게재되는 숙박시설의 수는 200만 건 이상이고 트래발라는 예약 가능한 호텔 수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여행사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트래발라의 사용자는 20개 이상의 주요 암호화폐 결제로 결제할 수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및 리플 XRP, 스텔라, 카르다노, 에이다 등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트래발라의 독자적인 AVA, 네, 아바 토큰 결제에는 특별한 할인한 로열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트래발라의 CEO는 이 파트너십에 의해서 트래발라 사용자들은 부킹닷컴에 올라 있는 숙박시설 및 다른 대형 여행사의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은 당사의 독자적인 아바 토큰의 훌륭한 유즈 케이스며 암호화폐의 이용 확대를 위한 큰 단계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여행 업계에서는 전 세계의 결제 방법 중 하나로 암호화폐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 대기업 숙박 예약 사이트이죠. 에어비앤비에서는 미 스타트업 폴드가 제공하는 앱으로 비트코인 결제나 비트코인에 의한 포인트 환원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소식으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여행 프로그램의 암호화폐가 결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유즈 케이스가 늘어난다는 소식은 언제나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즈 케이스가 더욱더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연말 1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라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마켓 분석가 플랜 B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분석가 플랜 B는 비트코인이 연말 1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플랜 B가 비트코인 가격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 1만 달러 이상까지 회복할 수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약 39일 내로 3,000달러 이상 급등해야 가능한 가설이죠.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은 좀처럼 막기 힘든 매수 기회를 나타내고 있다며 누군가는 나를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2019년이 끝나기 전 1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마켓 분석가인 플랜 B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기류를 보자면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상승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반등한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었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 2019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매주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수익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러한 궁금증은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궁금증을 실제로 풀어낸 이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또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날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2019년 매주 비트코인을 구매한 경우에 49%의 수익이 났을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주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당신은 1년 동안 거의 50%까지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당신의 구매를 분산시키는 분할 매수가 얼마나 현명한지를 증명하는 인상적인 통계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회사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겸 CEO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트위터를 통해서 2019년에 매주 비트코인을 10달러씩 샀다면 현재 49%가 상승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2018년에는 상황이 훨씬 더 나빴지만 약세 시장이 한창일 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2018년 초부터 매주 1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했다면 현재 27%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매월 꾸준히 투자하는 기법을 언급을 하는데 금액을 정해놓고 투자하면서 주가가 낮을 때는 수량을 많이 사들이고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들인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면 주식의 평균 매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런 것을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17년으로 되돌리면 이제 더욱 좋아지죠. 2017년 초부터 매주 비트코인에 10달러를 샀다면 지금은 156%나 올랐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 수치들은 장기 투자로서의 비트코인의 강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의 시장의 혼란과 시장의 명백한 공황 상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을 명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하락 시장에서는 10월 25일 이후 비트코인이 하루 평균 110.43달러의 하락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생각할 법한 투자법을 실제로 계산했다는 소식이었죠. 네, 몇 달 전에는 매일 2달러씩 투자하면 금과 이제 주식, 채권, 비트코인 모두 투자한 투자자의 수익률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탁월한 수익률을 보여주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죠. 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경우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큰 수익률을 안겨준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모든 역사적 지표들을 봤을 때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실상은 쉽지가 않죠. 네, 지금의 가치보다 이제 미래의 가치를 보는 눈과 차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는 반면 안 좋은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것과는 반대로 7,500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면 박스권에 진입할 것이다 언급한 자가 있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이 7,500달러 회복 못하면 박스권에 진입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벌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최근 비트코인이 이틀 안에 7,500달러를 회복하거나 6,000에서 7,400달러 박스권에 진입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올 한 해
95% 올랐다. 그러나 1만 달러를 넘어서는 편이 더 즐거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항상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언급을 한 노보그라치 형님의 언급이었습니다.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그리고 낙관적인 말만 했던 분이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네, 이 소식과 더불어 바네크 전략 총괄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역대급으로 증발했다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네크 전략의 총괄은 비트코인 유동성이 역대급으로 증발을 했다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데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가버컵X 바네크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은 최근 1000만 달러 단위의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비드 오퍼 스프레드가 사상 최고 폭으로 확대됐다며 이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비트코인 시세는 6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유동성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비드 오퍼 스프레드는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하네요. 네, 이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역대급으로 커졌다는 의미라면서 현 시점에서 향후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할 수는 없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대규모 주문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비드 오퍼 스프레드는 거래 시 매수자가 제시하는 가장 높은 가격과 매도자가 수락하는 가장 낮은 가격의 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순중한 투자가 필요할 때라는 바네크 전략 총괄의 언급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 중요한 거래소이죠. 벡트의 COO 또한 한마디 거들었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트의 CEO는 비트코인이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아담 화이트 벡트 최고 운영자죠. COO가 시장 내 사용 사례가 늘어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실용성이 덩달아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게 비로소 채택과 실용성이다 밝혔습니다. 네, 그는 또 벡트는 별도의 사업부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채택 및 실용성 요인을 확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네요. 네, 벡트의 CEO 언급을 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실용적인 요인, 즉 유즈 케이스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맞는 말입니다.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여러모로 유용하다라는 인식이 각국 정부에 들어야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될 텐데, 네, 그래도 최근 들어 유즈 케이스의 증가가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블록체인의 연평균 성장률을 50% 이상으로 점찍고 있는데요. 네, 그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도 이루어지길 바래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의 가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 0.69% 하락하며 840만원대, 이더리움은 0.8% 하락하며 17만 2천원대, 리플 XRP가 0.9% 하락하면서 258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0.1%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도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모두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다들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죠. 네, 바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일 텐데요. 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낮아져야 알트코인의 대상승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한 리서치가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현재 상승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 알트코인 시장 점유율 증가 전망이라는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비인 크립토가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 마이크를 인용하면서 알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며 비트코인보다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이 13,700달러 선에서 하락세로 전환 후 지지선에 안착하자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알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현재 저항성을 돌파한다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하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의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죠. 2017년의 대상승장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사처럼 알트코인의 시장의 점유율이 소폭 증가한다고 해서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와 무조건 똑같이 간다는 법은 없지만 현재 신규 자금의 유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을 기대하려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적어도 40% 이하로 떨어져야 할 텐데요. 네, 60%가 넘는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빨리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죠. 바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입니다. XRP를 직접 사용하는 솔루션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구 엑스래피드였던 현 ODL의 채택 소식일 것인데요. 네, 최근 XRP의 실사용화 소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더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결제기업 트랜스퍼고가 암호화폐 XRP를 이용하는 ODL 신규 도입을 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영국의 결제기업 트랜스퍼고는 리플의 ODL, 암호화폐 XRP를 이용하는 솔루션이죠. ODL을 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 발표를 했는데요. 네, 트랜스퍼고는 리플렛이 참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런셀 리플이라는 기재된 CF를 영어 스카이TV 인도 채널에 방영 때 노출되는 등 리플사와 관계성이 깊은 기업입니다. 네, 리플 관련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송금을 해주는 서비스를 인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발표에 따르게 되면 트랜스퍼고의 주요 고객은 영국에 있는 2세대, 3세대의 인도인이고 리플의 기술은 트랜스퍼고의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송금을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이면 몇 분의 송금 속도도 느린 시대가 올 것이라 보고 있어 환율 리스크에도 유연한 대응이 이루어진 ODL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또한 리플렛에서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로의 사업 전개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전에 열린 스웰 2019에서는 페루 대형 은행이죠. 인터뱅크와 호주의 결제기업 플래시 FX도 새롭게 ODL을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XRP를 직접 사용하는 ODL 솔루션의 확장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리플사의 활약 소식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주식시장으로 따졌으면 못해도 전 고점은 넘었어야 할 소식들이 일주일에 두 개에서 세 개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보자면 정말 리플 XRP의 가격을 누군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데 네,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장 그리고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그 어떠한 코인보다 억눌렸던 것을 높게 표출시키는 코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도권 편입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 확대 시동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암호화폐 관련 업체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돼 암호화폐 거래소도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제도권 편입을 줄곧 희망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내세우며 고객 확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재 은행 가상계좌 신규 개설이 막혀 있는 거래소들이 제도권 편입 시 다시 불붙게 될 경쟁에서 생존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설된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력도 키운다는 보관인데요.
네, 26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게 되면 전날 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해당 암호화폐를 이자로 지급하는 불닥스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네, 불닥스 서비스는 첫 암호화폐 종목이 비트코인으로 고객은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 동안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고정 최저 이자는 연 10% 수준으로 최대의 경우 연 12%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비코 관계자의 경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테더 등 다양한 코인을 가지고 예치 이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암호화폐 예치 이자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한비코 이미지를 알리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빅 관계자의 경우는 이번 특근법 통과로 이제야 암호화폐 업계 테두리가 생겼다며 최근 저금통 시즌 1을 잘 마무리한 다음 달부터 내년 상반기 선보일 저금통 시즌 2 컨텐츠 구성을 본격 들어갈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온 만큼 향후 시행력을 확인한 뒤 확실한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특근법 통과를 두고 커다란 기회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며 향후 시행령에 맞추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관계자의 경우 특근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본회의에 의결이 남았다며 현재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 진행하기보다 향후 규제 방향이 확실히 정해진 뒤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진행할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일본의 암호화폐 판매 대리 업체인 비트마스터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약 110억엔의 부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판매 대리 비트마스터는 지난 20일 도쿄지방 법원에 파산 신청하고 파산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국내 제2위의 신용조사 회사 도쿄상공 리서치가 보도를 했는데 전국에서 암호화폐 세미나를 개최하며 대리점 회원을 모으고 있었지만 2019년 8월에는 카고시마 시내 본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등 트러블 발생되는 와중에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하면서 회원이 맡긴 것과 같은 수의 비트코인 조달이 어려워진 것으로 사업의 지속을 포기하고 파산 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부채 총액은 채권자 22,369명에 대해서 약 109억 4,400만엔, 하나로 치면 약 1,18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머니는 내년 유로, 스위스 프랑 기반 토큰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덴마크 소재 법정화폐 기반 토큰 발행 업체 이 머니가 트위터를 통해서 2020년 유로, 스위스 프랑 기반 토큰 발행을 위한 은행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머니는 코스모스의 독립 블록체인 존에서 해당 토큰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일본 정부는 암호화 자산이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현지 미디어 지지통신에 따르게 되면 26일 개최된 일본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은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만 암호화 자산은 현행 계승세법 즉 상속세법에 따라서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밝혔습니다. 네, 또 일본 정부는 이날 암호화폐 즉 가상화폐를 통한 국세 납입은 불가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폴란드 거래소 비트베이의 경우 내년 2월 XMR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경제 전문 온라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폴란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베이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년 2월 19일 모네로의 거래 중단을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노르웨이 등 세 개국 적십자는 블록체인의 지역화폐를 도입하겠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노르웨이, 덴마크, 케냐 세 개국의 3개국의 적십자가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2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톰슨 로이터 재단의 26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적십자는 피해 구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10억 달러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분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지한 매트릭스 포트가 스위치 3의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우지한 비트메인 창업자가 새로 설립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매트릭스 포트가 유럽 진출을 목적으로 스위스 3 지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네, 매트릭스 포트의 스위스 내 회사명은 체인테크로 등록이 됐는데 현재 매트릭스 포트는 중국 및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ATM 제조사가 이제 미 최대 쇼핑몰 운영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뉴스 와이어에 따르게 되면은 비트코인 ATM 제조업체 비트스탑이 미국 최대 쇼핑몰 운영사인 사이먼 몰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네,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서 쇼핑몰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비트스탑의 공동 창업자 앤드류 바너드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에 쇼핑몰을 찾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언급을 했네요. 비트스탑은 최근 5대의 비트코인 ATM을 미국 각지 쇼핑몰에 설치한 바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 XRP 소식 가격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가격 기준 258.04원입니다. 한번 F5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얼마가 될지 257.92원이네요. 네, 항상 F5번 누르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네, 이 가격의 하락이 에너지 상승의 에너지 축적 구간, 상승 축적 구간이 되어서 정말 더 큰 상승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